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의결한 다음에 지금 선거권 연령이 18세에서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개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잠정적으로라도 뭔가 기본적인 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요. 특히 권리에 관한 걸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원칙과 예외의 도식입니다. 원칙은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예외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칙과 예외를 전도시켜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살 낮추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런 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원칙과 예외를 바꿔버리는 이런 거.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18세 국민은 4월 15일 선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18세 학생이 아니라 18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아이들은 학생으로서 선거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선거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죠. 교사들. 사립학교 교사는요. 사립학교법이 공무원 신분에, 그 교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원은 국공립이건 사립이건 다 선거 중립 의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건 알려주다는 것이죠. 지금 3학년이지만 4월 15일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이고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세라고 하는 것이 이거 무슨 뜻이냐? 선거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이 학생들은 선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해보죠. 내가 4월 15일 기준으로 18세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막상 선거 투표장에 갔는데 못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선거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선거 명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이.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거법상 자치구, 시구는 인터넷에 열람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거기까지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도 자유가 원칙이잖아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선거운동이거든요.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은 일단 기본이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의 원칙인데 특정 선거 후보를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깨띠, 팔뚝띠를 하고 다닌다는 이런 것은 선거운동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후보자고 내 아들이 지금 고3 18세다. 선거 현재 18세다. 그 아이가 이 띠를 메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권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에서 혹시나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연설한 데 있죠. 연설하는 것은 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 공개된 장소거든요. 학교가 공개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좀 이게 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거법은 학교는 연설할 수 없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들 학교에 들어와서 연설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호별방문 금지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후보자가 여기 도교육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명함 사무실 다니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가 호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못해요. 이게 호별방문 금지거든요.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호별방문 금지 대상 공간이다. 근데 후보자들이 학교 앞에 서서 등교 시각, 학교 시각에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초 중학교 가서 하면 안 되죠. 거기는. 그러면 이건 어때? 지금 고등학교 앞에서 하는데 물어보고 1학년이요, 2학년, 3학년 어떻게 이겼으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기 유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년 통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학교 앞에서 후보자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건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걸 학생들이 받았다고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후보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투표 시간 아시죠?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 조항이에요. 이날은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장 사정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공장 돌리기 위해서. 그럼 6시 지나서 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선거권을 이렇게 봉쇄하는 이런 조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개정하지 않고 12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투표 시간 정확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15일 어떠한 사유로건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에 나오게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우리 투표하자.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까지 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 유권자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거 조심시키셔야 돼요. 가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 촬영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촬영하는 거. 이거. 또 저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교육신과장님. 장애학생 있죠. 18세에 된 장애학생. 4월 15일에 이제 18세 된 장애학생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금지산자만 할 수 없어요. 금지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지산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특히 그 정신장애 학생이 있죠. 그거 다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정확하게 해당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거운동인데요. 선거운동은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지금 저 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선거에 관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냐 없냐. 선거 교육 차원의 토론회는 이건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기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선거 교육 차원에서의 선거 토론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관위 교육부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세요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한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거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또 교사는 학생들이 선거권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 공무원, 교육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